예, 안녕하세요. 말을 천천히 하는 남자 손석표입니다. 왜 이런 소개를 해주는 거야? 오늘은 이제 새 교육과정 관련해 가지고 여름에 어떤 것들 하시면 좋은지랑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7월 20일이랑 7월 13일 개강 예정이고요. 고전 문법이랑 고전 문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예비고1부터 고3 N수생까지 모두 수업을 하거든요. 저랑 이제 비슷하게 직선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전 학년을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현재 대치동에선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묻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1학년 때 예비고일 때 와가지고 3학년 때까지 듣는 친구들이 고3반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가르친 친구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제가 틀리지 않았으면 증명받는 순간들이 사실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열매를 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씨를 키우는 것부터 열매를 키우는 것까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고1 수업을 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뭐 반에 뭐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고전을 배우고 올라왔냐? 고전을 배우고 올라오지 않았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느린 목소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넘겨보실까요? 여러 가지 인제 뭐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시중 교재들을 제가 대표 저자로 출판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업 목표가 다들 그러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유튜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석표국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해마다 어떤 내용이 올라오냐면 제가 직접 수능에 응시하는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나오자마자 바로 시험이 어땠는지를 그냥 제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브이로그가 매해 올라오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짜 수요 없는 공급입니다. 그런데 인제 매해 인제 하다 보면은 인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험을 보고 나와서 제 인터뷰에서는 쉬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이 왜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독서가 어려웠어요? 문학이 어려웠어요? 작년 문학이 어려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친구들은 고3 반 친구들 문학을 잘 봤어서 작년에 사실 반사이익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왜 문학이 어려워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거는 이제 정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독서 난이도를 줄였을 때 변별을 줄 수 있는 모먼트가 어디 있어요? 문학이나 문법에 있죠. 그래서 오답률 탑5 문제 중에서 4문제가 문학이랑 문법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바뀌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수능에서 가장 변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문학이고 이런 문학들을 깨끗하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수강생 인식조사 이건 익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했을 때 "선생님 수업에서 장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만 문학을 깨끗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이 본인들 입장에선 큰 메리트를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시문학이나 소설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느끼기에 자기가 배운 작품이 수능에 나오기를 많이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학에서 뭐 선생님의 능력이나 강사의 강의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대부분 적중을 시켰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저희 수강생들은 적중이 됐다 안 됐다 해서 만족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풀 수 있었어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인식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자기가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수업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자녀분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이신 분들은 자녀분들 첫째 모의고사 보시면은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만 잘하면 100점이거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잘 답할 수 있으면 100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문이 적중되지 않으면 뭘 못 읽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글을 못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글을 혼자 읽을 수 있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때 혼자 읽을 때 문제화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죠. 해마다 수능 시험장에 가서 직접 응시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제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수능 문항 분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 학원 강사라고 메일 보낼 때는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한 교수님들한테 제가 메일을 맨날 보냈었거든요.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다 씹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수능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러니까 다 만나 주시더라고요. 불쌍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 세 분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세 분의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얘기들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글을 읽게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 레벨에서 글을 읽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좀 더 강렬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글을 읽어 드리게 강의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연도 중요합니다. 뭐 자녀분들이랑 이제 평상시 혹시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많이 해 보시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세대가 많이 다르고 사이가 많이 급변해서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정붐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현대문학에서 되게 많이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정붐이 얘기했을 때 바로 어떤 느낌 받으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느낌 받으세요? 좀 궁핍한 느낌 받으세요? 궁핍한 느낌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현대문학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정부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려운 글이 되는 거. 분명히 현대문학이라는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케어해 줄 수 있는 모먼트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수업에서 사실 많이 다루고 싶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차 과제물에서는 매주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읽기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뭐 최신 과학 이슈라든지 경제학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학과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주차 과제물에 읽기 자료가 제공이 되죠. 대부분 읽기 자료들이 그런 것들 많이 주잖아요. 뭐 "단어 외워라." 뭐 "사자성어 외워라." "문제 좀 많이 풀어 보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넘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읽기 자료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 해에 가장 중요했던 그 지구학 슈퍼문이 뜨는 원리에 대한 것들을 그 해에 집어넣었는데 그 해에 수능에 그대로 적중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운적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읽기 텍스트를 많이 보는 훈련들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분들 핸드폰으로 긴 글 보나요? 쇼츠 보나요? 쇼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롱텀에 대한 컨텐츠를 감상하게끔 일상에서 경험하게끔 해 주는 모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단순히 뭐 이런 것들을 읽어봐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다시 설명하는 모먼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과제물이랑 연결이 잘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클리닉인데 클리닉은 제가 평일 중에 직접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만 사실 좋은 시간에 선생님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저도 수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 중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와 가지고 클리닉을 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강의에는 문학이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뉘앙스를 판단하는 능력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아닌 사람이 클리닉에 참여하는 경우에 당연히 잘해 주실 수는 있겠죠. 기존에도 매우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함께 클리닉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사소한 뉘앙스 차이들이 어떻게 보면 완벽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진행을 한다. 그래서 꼭 보내주시면은 진짜 후회하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오는 친구들은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해도 꼭 가서 좀 30분이라도 선생님 보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들었을 때 어머님들은 당연히 괜찮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신데 참여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3 주차쯤 되면은 3 주차나 2 주차쯤 되면은 제가 직접 한 분씩 한 분씩 수강생 어머님들이랑 전화를 모두 드릴 예정이에요. 가끔가다 뭐 이렇게 당연히 믿고 맡기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가면 어련히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주차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과제물에 대해서 반평균 그리고 뭐 학생의 석차 이것뿐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이 틀린 문항에 대한 분석들이 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차 과제물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여드리면 뭐 이거 커리큘럼은 어떤 것들 한다라는 얘기니까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넘겨보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음. 화면에서는 약간 깨져 보이긴 합니다만 성적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은 학생이 못하는 영역에 대한 분석도 있고 학생이 못하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이 설명은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자녀분들 국어 교육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어 문제가 분류가 된다고 했을 때 영역별로도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사고별로도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학생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기존의 분석들은 거의 대부분 영역 분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뭐 현대 시를 못한다, 뭐 소설을 못한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고전 시가를 못한다, 뭐 고전 소설을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학생에 대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분석은 아닙니다만은 약간은 모자란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문항이 구성되는 원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제로 영역 분석도 있지만 사고 분석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 뭐 비판적인 사고, 수능에선 사실 뭐 창의적 사고까지 있긴 합니다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사고 영역을 묻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덜렁대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좀 좋은데 덜렁대는 남학생들은 모의고사 같은 거 풀려보시면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제를 맨날 틀려와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틀려오는 친구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글에 대한 디테일을 묻는 사실적 사고 능력에 약점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는 보기가 가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묻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여태까지 국어원에서 무슨 얘기 많이 들으셨냐면 자녀분이 머리는 똑똑한데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얘기 국룰이잖아요. 국룰이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머리는 좋은데 자기 주관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보기의 기준대로 사고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이렇게만 분석하니까 아니면 자세히 케어해 주기 싫거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이 친구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특정 영역이 약한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특정 사고가 약한 친구인데 두 가지 필터를 모두 붙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학생이 가야 할 길이 되게 분명한데 분석을 뭉뚱그려서 하니까 뭉뚱그린 해결책만을 얘기하고 자녀분의 노력이 모자라다는 식으로밖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 그게 사실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라면 문제에 해당하는 영역과 사고를 모두 가지고 학생을 분석하고 그 약점을 채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온당한 형태의 국어 수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어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마치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결정적인 차이를 내거나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학습은 유의미성을 지녀야 돼요. 그 유의미한 학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전 문법과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하는 것이 가장 맞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구성되는 방식대로 본인들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분석과 약점 체크라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의 필터가 모두 들어간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봐주는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다? 접니다. 진짜 자신 있게 준비를 했고요.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후회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안내문 1페이지에 전화번호 적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